엔도 슈사쿠의 추리소설 모래꽃의 원제는 한낮의 악마입니다. 이 소설은 2017년 동명으로 일본에서 TV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엔도는 악마의 본질에 관해 추적합니다. 그것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도의 말입니다. 악마는 먼지와 비슷해. 방 안의 먼지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먼지는 눈도 없이 모른 척 방에 쌓여간다. 따라서 엔도는 악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뿔 달린 염소가 아니라 먼지같이 조용히 쌓여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엔도는 악마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듯 곧 흔적을 쫓듯이 좀 더 강하고 자극적인 악행을 쫓는 이가 순진한 웃음을 가진 미모의 여의사 중 한 사람이라는 것만을 알려주고 그 4명 중 진짜 악마가 누구인지 찾아가도록 독자를 이끕니다. 대부분의 추리소설이 그러하듯 독자가 탐정이 되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신경을 쓰며 다가올 더 큰 범죄에 대해 은근한 기대를 갖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부작의 제목에 따라 정리합니다. 충동. 실력 있고 아름다운 여의사 4명이 근무하는 관동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오카치 요코가 주인공입니다. 요코는 우수하고 사교적이고 환자에게도 친절하고 평판이 좋은 미녀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충동적으로 악행을 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드라마는 요코의 병원에 소설가 지망생 남바가 복부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급성 맹장염이라고 진단한 요코는 고통에 일그러진 남바의 얼굴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자 남바는 아름다운 여신 같은 요코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아무튼 수술은 무사히 성공하고 걸을 때까지 회복 기간을 갖게 된 남바는 우연한 계기로 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하가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을 정리하고 있던 남바는 서랍 속에서 메모지를 한 장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병실 이름과 환자의 이름이 더러운 글씨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남바는 병원 사정에 밝은 하가에게 조사를 부탁합니다. 메모지를 본 하가는 거기에 적힌 환자는 모두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후배의 소개로 억지로 파티에 초대된 요코는 그 자리에서 대형 호텔 체인의 후계자 오우츠카를 만나게 됩니다. 오우츠카는 요코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다시 병원입니다. 요코는 입원비 외에 새로운 치료비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입원한 노인 환자의 딸 테루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루가 병실을 나가자 반응이 없이 누워있는 노인 환자에게 요코는 차갑게 말을 건넵니다. 딸이 돈이 없어 힘들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면은 바뀌어 성당입니다. 요코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요코는 악마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며 신부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이란 대체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악, 예를 들면 뭔가를 훔친다. 남을 속인다. 그것은 상대에게 폐를 끼치겠지만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거의 가난과 증오와 욕망이 수반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서로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일 뿐이니 이를 어기고도 양심을 찌르는 괴로움을 느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요코는 그러한 악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요코에게 마사토 신부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을 하면 마음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요코는 다시 충동적으로 병실에 있는 노인 환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링거에 극약이 들어갑니다. 실험. 노인 환자는 죽었습니다. 다시 성당을 찾은 요코는 마사토 신부에게 심정을 토로합니다.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요코가 악마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느끼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다시 남바 이야기입니다. 병실에서 환자 이름이 적힌 메모가 신경이 쓰이는 남바는 하가의 협력 아래 메모의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먼저 남바는 요코에게 메모의 존재를 슬쩍 말해보지만 요코는 가볍게 넘깁니다. 이후 남바는 선배인 의사 요시다에게 병원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바는 갑자기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한편 첫 데이트에서 요코에게 일방적으로 농락당한 오우츠카는 갑자기 병원을 방문해 요코에게 새로운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요코의 무정한 태도에 오우츠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아과 병동에 2명의 단짝 아동이 입원해 있었는데 먼저 퇴원하는 소녀를 보고 외롭다고 생각한 남자아이가 아직 낫지 않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요코가 듣습니다. 그리고 요코는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악마의 계략을 실행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아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기일. 어느 날 요코는 성당에서 마사토 신부에게 매일 자신이 요리를 해주는 자신의 아버지를 어머니 기일날 살해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신부는 기가 막혀 만류하지만 요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기일날 요코는 남자친구 오우츠카를 집으로 초대하고 아버지와 함께 세 사람은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우츠카가 돌아간 후 요코는 식당 스프냄비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충동의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 날 병원입니다. 하가와 함께 요코를 의심한 남바는 자신의 수술 집도의가 요코인 것을 알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요코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그때 요코의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진 남바였지만 수술 당일을 맞이하고 맙니다. 요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매신. 요코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남바는 마취 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요코에게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바는 두려워하는 표정 그대로 마취에 취해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거물 정치인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담당 의사인 도레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레를 보고 요코가 제안을 합니다. 팀에서 연구 중인 항암제가 지금 동물 실험 단계로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투여하자고 합니다. 효과는 틀림없다. 부작용이 두렵다면 다른 환자에게 실험하면 된다.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요코의 말에 도레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술에서 깨어난 남바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선배인 의사 요시다에게 요코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가에게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요코를 주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가는 요코가 최근 새로운 남성 노인 환자의 병실에 자주 출입을 하고 있다고 남바에게 전해줍니다. 따라서 남바는 병실로 찾아가 요코를 규탄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버립니다. 도발. 요코가 근무하는 병원에 마사토 신부가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찾아옵니다. 요코는 신부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답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는 신부와 강하게 대립합니다. 마사토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목적이 선이라 할지라도. 요코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인체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병원의 새 환자는 수술도 못하고 쇠약해졌을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요코가 생명과 선을 질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양적인 것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곧 사랑 대신 효과만을, 과정과 절차 대신 결과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체 실험의 대상은 남바였죠. 이후 요코는 남바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소설의 소재로 제공합니다. 인체 실험 이후 생기를 잃어버린 남바는 요코에게 세뇌된 것처럼 열심히 소설을 쓰게 되고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가 문제가 됩니다. 사망한 환자의 아내가 의료사고라고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코는 돈으로 합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이후 놀랍게도 합의를 거부한 환자의 아내는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복수. 어느 날 병원에 자기 멋대로인 오만한 한 노인이 진찰하러 옵니다. 바로 요코의 약혼자 오우츠카의 아버지입니다.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오우츠카의 아버지는 내가 죽어도 너에게 회사는 양보 못한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우츠카는 분노에 몸을 떱니다. 그런 오우츠카의 모습을 본 요코는 오우츠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유언장을 고치기 전에 임종을 앞당겨요. 고민에 빠져 술을 한잔하고 있는 오우츠카에게 남바가 나타납니다. 오우츠카 선생님, 살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코입니다. 도전. 요코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 남바는
마사토 신부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의 익명으로 투서가 한 통 전해져 옵니다. 투서에는 병원에서 일어난 여러 의문사의 범인이 요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코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병원에 수신자 불명의 수수께끼 DVD가 도착합니다. 병원은 DVD로 인해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요코는 오우츠카에게 병원을 인수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요코는 성당에 가서 다시 마사토 신부와 대치합니다. 요코는 신부에게 전에 건강검진으로 병원에 찾아왔을 때 사실은 뇌종양이었으나 내가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당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코에게 사랑과 용서를 설교합니다. 그런 신부에게 화가 난 요코는 신부, 당신의 수명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속죄. 이제 마지막입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DVD가 공개되고 병원에서 해고된 요코는 오우츠카와 결혼하여 외동딸을 낳고 후지산 기슭의 한마을에서 작은 진료소를 열고 의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설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남바는 차기작에 요코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려고 결심하고 먼저 마사토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는 남바에게 자신의 수술이 끝나고 퇴원한 후에 요코가 성당에 찾아온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이후 신부는 남바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자고 있을 것입니다. 악마가 각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세요. 장면은 바뀌어 요코의 진료소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전에 요코가 근무했던 관동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아내가 요코를 찾아온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코와 합의를 거부한 후 끔찍한 재난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요코에게 복수하고자 요코의 딸을 미끼로 요코를 위협합니다. 요코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아가며 그녀는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하가는 이제 요코가 악마 제2장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바는 요코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후 남바는 생각에 잠긴 채 요코의 병원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제 요코의 악마 시즌2가 시작될까요? 요코 역을 맡은 주연 배우 다나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작은 매우 재미있고 끝까지 스릴을 맛보면서 단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이른바 정이라는 것이 오카치 요코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의문시해 그 공허함을 찾기 위해 요코는 악을 범해갑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가 하는 일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렸습니다.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문구에는 가슴속에 가득한 공허감과 권태감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주인공 여의사를 통해 도덕관념이나 가치관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악마는 존재하는 것일까요?